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게 바로 바이든 난리면으로 불리워지는 자막 논란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동영상을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지요.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MBC는 각 방송사를 대표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송출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처음 알린 것도 MBC였죠. 이렇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먹칠을 한 MBC에 대한 논란은 국내 정치를 휩쓸었고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의 어떤 의미는 이것 때문에 전부 퇴색됐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빌미로 야당은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운운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MBC의 행태가 멈추질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도하면서 주요 의제나 사안은 소개도 하지 않고 첫날부터 흠집내기와 재뿌리기식 보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은 언론노조와 무관한 MBC 제3노조였는데요. MBC 노동조합은 어제 배포한 성명서에서 MBC 뉴스가 또 한 번 공영방송의 역할을 무시하고 편파 보도를 이어갔다면서 전날 방영된 MBC 뉴스 데스크는 시청자가 궁금해하거나 알아야 할 뉴스가 아니라 한 줌의 편향된 보도 책임자들이 보고 싶은 것과 말하고 싶은 것만 전한 보도였다.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우선 타 방송 뉴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의 경우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중 한일 관계 발언과 한일 관계의 현 추소, 정상회담의 의제와 미국 분위기,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의 반도체 문제 등 네 꼭지를 보도했고요. SBS는 한미 확장 억제, 한미 간 경제 현안과 미중 갈등, 국빈 방문 전망,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와 야당 반발 등 이렇게 네 꼭지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MBC는 초반에 두 꼭지를 할애해 워싱턴 포스트 발언 관련 뉴스만 다뤘는데요. 채널 MBC 뉴스 데스크는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라 못 받아들인다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관련 발언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확장 억제 등 핵 관련 의제 등은 지나가듯 언급한 게 고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과관인 것은 18번째 꼭지에 따로 배치한 윤 대통령의 방미를 비판한 리포트였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학계와 시민단체 곳곳에서 정부의 외교 행보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심지어 해당 리포트엔 도청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일부 좌파학자와 반정부 반미단체의 목소리만 모아서 별도의 리포트를 해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영방송인 MBC가 특정 좌파 인사와 단체들에게 뿌리 깊이 박힌 반미 의식을 대변하는 방송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MBC 보도 책임자와 기자들에게는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좌파 세력과 야당의 목소리만 들리는 건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생각을 좀 하고 보도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MBC와 관련한 논란은 이것 말고 또 있었는데요. 어쩌다가 MBC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됐나 참혹한 심정입니다. 기억하고 계실 테지만 지난해 MBC PD수첩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와 닮은 외모를 지닌 재현 배우를 등장시키고 시청자들에게 고지도 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때 나왔던 말이 자막 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화면 조작이냐라는 말이었는데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현한 화면은 자막으로 고지해야 하지만 해당 영상에선 누락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간 이런 류의 방송사고가 있었나를 돌이켜보면 MBC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비슷한 논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듣도 보도 못한 인터뷰 대역 논란에 MBC가 휩싸였는데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 대역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는 통상 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 사안에 따라 당사자들이 얼굴 노출을 피하면 모자이크를 해서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대역한다는 얘기는
뉴스 취재의 원칙이나 상식에 한참 벗어난 것이고 주작이나 조작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7일 컨테이너 따라가 보니 155mm 포탄 수십만 발 해외 반출, 그리고 행선지는 독일, 기밀 문건대로 이동이란 제목의 두 개의 리포트에서 포탄 이동 차량을 따라가며 운전기사들을 인터뷰해서 단독 기사 형태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핵심은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 문건에 한국산 포탄을 독일로 이송하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 이 포탄이 바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보도하려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날 MBC의 보도를 보면 포탄 수송 차량에 실린 짐의 최종 목적지가 독일로 되어 있을 뿐 기사 어디에도 우크라이나행 실상무기, 살상무기 지원이라고 확인된 팩트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인터뷰 대역이 나오는데요. MBC 기자가 자신의 추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 4명을 인터뷰했으나 4명 모두 음성 내용만 나올 뿐 실제 화물차 기사들의 존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내용도 운송료를 많이 준다, 155mm 포탄이다, 부두에 운송했더니 사라졌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에 불과했습니다. 앞서도 설명해드렸지만 인터뷰는 뉴스의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하나의 리포트에서 인터뷰 대상 4명 모두를 음성 대역으로 방송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실제 운전기사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참고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는 과거에도 최경환 신라젠 60억 투자 오보 사건 등을 빚어 MBC 뉴스의 편파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킨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MBC 뉴스데스크는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씨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은 탑뉴스로 다루면서 같은 날 생성된 다른 이슈인 건축왕 배우의 민주당 정치인이 있다는 의혹은 애써 모른 척했는데, 참고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는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 중 유일하게 MBC만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MBC가 정부 여당에 불리하거나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는 연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아예 누락하거나 축소 보도하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아마도 제2의 바이든 날리면을 위해 MBC는 지금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표정 하나하나, 손동작 하나하나를 현미경 보듯 관찰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뭔가 흠집낼 거리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선전선동에 가장 앞서겠죠. 이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